아주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여러 시대 많은 사람이 이곳을 스쳐갔습니다. 거친 숲을 헤치고 하늘 아래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른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여기 올랐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곳을 신의 세계라 말하며 이곳에 신성한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갖은 위험이 도사린 미지의 세계인 동시에 이곳은 무수한 생명을 끌어안은 어머니였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품에서 살았고 또 끝내는 여기 묻혀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산은 단순히 높은 곳 이상의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죠. 그 중에서도 우리 땅 대한민국, 이곳은 산의 왕국입니다. 국토의 상징 백두대간은 한반도 북단에서 남단까지 웅장하게 뻗어내렸고 그 주변으로 1만여 개의 산들이 솟아올라 국토의 70%를 덮었습니다. 한반도에 터잡은 우리 조상은 산에 적응하며 삶을 꾸려가야 했죠. 모든 산등성이며 골짜기에는 그들이 빚어낸 세월의 흔적이 지금도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높이 하늘 위로 시선을 띄우고 우리 땅, 우리 산이 품은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찾아가 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가볼 곳은 지리산입니다. 남한 내륙에서 가장 넓게 퍼져 있고 또 가장 높게 솟은 지리산은 부드러운 산세로 사람들을 포근히 감싸 안습니다. 한 해에만 30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지리산은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산 중 하나입니다. 해발 1915m, 구름도 간신히 넘는 이곳은 지리산의 최고봉인 천왕봉입니다. 해 뜨기 전 천왕봉 아래에는 구름바다가 펼쳐집니다. 발 아래로 구름이 깔리는 이 진귀한 풍경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천왕봉에 오릅니다. 해는 온 산을 붉게 물들이며 솟아오르고 어둠에 가렸던 끝없는 능선은 그제야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천왕봉에서는 사방 어디를 봐도 산입니다. 지리산 산줄기가 동서로 40km까지 뻗어 있기 때문이죠. 면적은 프랑스 파리의 4배가 넘습니다. 이 넓은 지리산은 언제나 푸른 생명으로 넘실댑니다. 울창한 수목과 곰, 수달 등의 동물들, 작은 곤충까지 8천여 생물종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토질이 비옥하고 골짜기마다 물이 흐르니 생명이 깃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지리산은 하나의 거대한 우주입니다.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리산에 마을을 만들고 살았습니다. 하나 둘 생겨난 마을이 무려 300여 개라는데요. 지리산은 따뜻한 어머니 품으로 사람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산 아래 여러 집이 모여있는 마을. 그 앞에는 햇살에 반짝이는 계단식 논, 다락논이 있습니다. 산의 비탈을 계단처럼 다듬고 둑을 쌓아 논밭을 만들었습니다. 벼가 자라려면 따뜻한 기후와 많은 물이 필요한데 지리산은 늘 물이 풍부한 산이기에 벼농사까지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름이 오면 다락논은 산의 나무들과 함께 진한 푸른빛으로 변합니다. 계단마다 층층이 빼곡하게 잘도 자랐습니다. 옛사람들은 산의 본래 모양을 지키며 산과 함께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산 자락에 황금빛 융단이 깔렸습니다. 농부는 이 순간을 위해 지난 한 해 부지런히 일했겠죠. 산은 애쓴 자들에게 한아름 넉넉한 결실을 안겨줬습니다. 과거 평지에서 일굴 땅을 얻지 못해 산으로 들어왔던 힘없는 이들에게 지리산은 선뜻 제 품을 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산은 참으로 고마운 곳,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수백 수천 번의 가을이 찾아올 동안 지리산은 변함없이 사람들을 안아주고 있습니다. 지리산 남서쪽 자락에는 봄마다 꽃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연분홍빛 꽃길이 6km나 이어집니다. 흔히 이 길은 혼례길이라고 불리는데요. 서로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손을 잡고 걸으면 백년 해로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평지의 장터에서 시작된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지리산의 대표 사찰 쌍계사에 닿습니다.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사찰이지만 쌍계사가 더 유명해진 것은 이 초록빛 야생 차밭 덕분입니다. 차나무들은 사람의 손길 없이 마음대로 자라 듬성듬성 자연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매일 찻잎에 스치는 지리산의 맑은 바람과 이슬은 야생차의 깊고 은은한 맛을 더해줍니다. 차밭 한가운데 서 있는 시베지석은 이곳이 우리 차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1200여 년 전 신라 사람이 중국에서 씨앗을 가져와 여기 지리산에 심었다고 합니다. 이후 지리산 차는 그윽한 맛과 향으로 이름을 떨쳐서 대대로 왕실에 진상됐는데요. 지금까지도 이 일대 약 1천만 제곱미터에서 차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애써 기르지 않아도 산은 1000년이 넘도록 깊은 맛의 차를 길러냈습니다. 왕성한 생명력을 지닌 지리산은 아주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산으로 불렸죠. 과거 우리 조상은 모든 산에 산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유독 지리산에서는 여자 산신을 섬겼습니다. 그중 지리산의 3대 봉우리 중 하나인 이곳 노고단에서 어머니 산신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노고단은 할머니를 모신 재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방이 완만하고 드넓게 펼쳐진 노고단으로 신라시대 화랑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올랐고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정성껏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지리산 동남쪽 사면에 있는 작은 사찰 천왕사에서도 지리산의 어머니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석상은 지리산의 성모상입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랫동안 지리산을 지키며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지리산 성모를 찾아와 소원을 빌고 어머니의 둥근 얼굴은 지친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이번에는 천왕사에서 약 7km 떨어진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봅니다. 이곳은 지리산 삼성궁입니다. 신선이 사는 마을이 있다면 이런 곳일까요? 큰 나무와 호수, 수많은 돌탑과 성벽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삼성궁은 한국인의 뿌리가 되는 신들을 섬기기 위해 지어진 사원입니다. 수행자들이 40여 년 세월 동안 직접 돌을 쌓아 이곳을 만들었는데요. 이 무수한 돌들은 그들이 쌓아온 시간의 흔적입니다. 그중 중요하게 모시는 신이 바로 지리산 성모 마고입니다. 삼성궁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 마고성은 그녀의 이름에서 따왔는데요. 마고는 한국 토속 신앙에서 세상을 창조한 신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수행자들은 무예와 무용, 명상 등의 수련과 제의를 이어가며 고유의 문화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울창한 살림이 들어찬 지리산은 불과 50년 전만 해도 빠른 속도로 황폐화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후 혼란을 틈탄 도벌꾼들의 남벌로 원시림은 무참히 파괴되고 있었죠. 그때 지리산 아래 구례 지역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자발적으로 산길을 닦고 국립공원법 제정 캠페인을 펼쳤죠. 그 결과 1979년에 국립공원법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졌고 지리산은 첫 번째 국립공원이 됐습니다. 국가의 관리와 보호 아래 지리산은 지금의 모습을 찾게 됐습니다. 사람을 품고 사람을 지켜온 지리산은 그렇게 사람들의 손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산을 어머니처럼 여기며 아껴온 진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지리산은 우리 마음속 더욱 특별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산, 지리산은 앞으로도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가장 높고 특이한 산, 한라산을 만나러 제주도로 가봅니다. 수백만 년 전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섬 제주는 예로부터 삼다도라고 불렸습니다. 돌, 바람, 여자 세 가지가 많다는 뜻인데요. 흙보다 돌이 더 많은 척박한 땅, 거센 바닷바람을 고스란히 맞는 지역, 바다로 나간 남편을 여인 여자들이 삶을 꾸려가던 곳. 사실 삼다도라는 별칭에는 제주인의 고달픈 삶이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제주의 자연환경은 그야말로 축복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기묘한 지형은 감탄을 자아내고,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며 탄생한 독특한 문화와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섬의 한가운데 솟아있는 한라산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문화, 어쩌면 제주의 모든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제주도가 곧 한라산이고 한라산이 곧 제주도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한라산을 만든 여러 차례의 화산 분출을 통해 제주도가 만들어졌으니 그 말도 맞는 셈입니다. 제주 사람들은 부드럽고 너그러운 품을 가진 이 산을 어머니,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제주 설화 속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여신, 설문 대할망이 사는 곳도 다름 아닌 한라산입니다. 여기는 한라산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남한에서 가장 높은 곳, 해발 1950m, 백록담입니다. 기묘한 지형에는 을에 신들의 이야기가 전해오기 마련인데요. 옛사람들은 백록담을 보고 설문 대할망이 앉아 쉬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지대에 우뚝 솟아오른 모습이 가히 신이 앉을 만한 자리 같습니다. 오묘한 아름다움은 비가 오면 더욱 깊어집니다. 백록담은 에메랄드빛 화구호로 변합니다. 할머니라고 불리지만 사실 한라산은 지리산에 비하면 젊디 젊은 산입니다. 백록담의 벽면에는 화산 분출 당시 격렬한 폭발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죠. 분화구의 동과 서는 각각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동쪽 면은 부드럽고 완만합니다. 그래서 백록담에 오르는 등산객은 동쪽으로 나 있는 성파나 코스를 이용합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서쪽은 완전히 다른 표정을 보여주는데요.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잘 갈린 칼처럼 날선 바위가 동쪽과 대비를 이룹니다. 동쪽으로는 묽은 용암이 흘러내리는 반면 서쪽으로는 점성이 높은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이런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지상은 가을이지만 백록담은 벌써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이처럼 제주의 겨울은 한라산 맨 꼭대기로 찾아와서 서서히 아래로 번져갑니다. 백록담의 서벽이 보이는 이곳은 선작지화지입니다. 선작지화시 가장 아름다워지는 순간은 꽃피는 봄입니다. 선작지화는 작은 돌이 서 있는 밭이라는 의미인데요. 검은 돌과 분홍빛 꽃, 탁 트인 대지가 조화를 이루어 천상의 아름다움을 연출합니다.
더없이 평화로워 보이는 이 풍경 뒤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소리 없는 사투가 벌어지고 있죠. 한라산은 지리산과는 달리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한라산의 척박한 토양과 변화무쌍한 날씨를 견디기 위해 나무들은 모두 땅에 바짝 엎드린 채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여기 이 구상나무들은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고산 수종인데요. 그 중에서도 70%가 한라산에서 자랍니다. 저지대에서는 전나무처럼 높이 자라지만 여기서는 가지를 촘촘하게 내고 키를 낮췄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구상나무 숲이 칼로 자른 듯 뚝 끊어집니다. 이곳은 한라산 1400에서 1600m 지대 남서쪽 골짜기 병풍바위입니다. 수직으로 깎아지른 1200여 개의 돌기둥이 가지런히 서 있어 마치 병풍을 쳐놓은 것 같습니다. 가을에는 석벽 사이사이의 단풍이 각색으로 물들어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답습니다. 병풍바위 옆에는 영실기암이 늘어서 있습니다. 영실기암은 한라산을 대표하는 절경인데요. 부처가 설법하던 영산과 닮았다고 해서 영실이라 부릅니다. 한라산에서 백록담 다음으로 신령한 공간으로 여겨지는 이곳 영실에도 제주의 창조여신 설문대할망에 대한 슬픈 이야기가 전해오는데요. 오래전 제주에 심한 가뭄이 든 해였습니다. 할망은 굶주린 500명의 아들들을 위해 죽을 쑤었는데 그러다 그만 가마솥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갔다 돌아온 아들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죽을 먹었고 솥바닥이 거의 드러났을 때 그 안에서 뼈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500아들들은 그 자리에서 돌로 굳어졌는데 그것이 지금의 영실기암이라고 전해집니다. 신조차 굶주릴 만큼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옛날, 사람들은 기묘한 자연 풍경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붙여 팍팍한 삶을 풀어냈습니다. 한라산 곳곳에는 이 같은 이야기가 살아 숨쉽니다. 산에서 내려오면 한라산이 빚어낸 대지 위의 보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평원 위로 크고 작은 능선이 볼록볼록 솟아 있습니다. 제주말로 오름이라 불리는 기생화산입니다. 제주 각지에 다양한 모양으로 흩어진 368개의 오름은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적인 경관입니다. 오름은 한라산이 만들어진 큰 폭발 이후에 일어난 작은 폭발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오름의 완만한 능선을 따라 트레킹을 즐기는데요. 가을이 되면 오름은 은빛 억새 물결로 빛납니다. 제주 사람들은 아름다운 오름을 무척 아끼고 사랑합니다. 사람의 생김새가 각자 다르듯 오름의 모양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곳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오름, 성산 일출봉입니다.
오래전부터 성산 일출봉에서 보는 일출은 제주도에서 꼭 봐야 할 경관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보통의 오름과는 확연히 다른 모양의 성산 일출봉은 약 10만 년 전 만들어졌습니다. 용암이 바닷속에서 폭발하며 독특한 형태로 굳어졌는데요. 분화구를 뚫은 99개의 원뿔이 왕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람과 파도가 깎아낸 성산 일출봉의 벽면에는 화산 폭발 당시의 퇴적 구조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성산 일출봉을 화산 분출을 이해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라고 밝히며 이곳을 세계 자연유산과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발 180m의 이 작은 오름을 보기 위해 하루에 약 1만 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여기 삼방산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독특한 오름입니다. 제주 오름 중에 가장 일찍 생겼는데요. 약 80만 년 전 점성이 아주 높은 용암이 서서히 솟아오르면서 화구가 없는 돔 형태의 오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뚝 떼어다 얹어놓은 듯한 모양 때문에 전해오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한 사냥꾼이 화살을 쏘다가 실수로 옥황상제의 엉덩이를 맞춰버렸다고 합니다. 화가 난 옥황상제는 한라산 정상을 집어다가 땅으로 던져버렸다는데요. 그것이 지금의 산방산이 되었답니다. 실제로 한라산 백록담의 둘레와 산방산의 둘레가 거의 일치하고 지질도 유사하다고 하니 기막힌 우연입니다. 산방산 중턱쯤에는 굴이 있는데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불상을 모시고 수도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 찾아와 빌면 아이를 갖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삼방굴에서 남쪽 해안을 바라보면 바다를 향해 꿈틀대는 용의 머리가 눈에 띄는데요. 오랜 시간 화산재가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암벽층이 장관입니다.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이 된 삼방산과 용머리 해안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검은 오름은 숲이 우거져 검게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그 이름처럼 무성한 원시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는 과거 화산 활동 중 용암이 흘러간 길이 잘 남아 있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에도 등록된 검은 오름은 지형 보존을 위해 하루 탐방객 수를 제한하며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섬 곳곳에서 폭발한 용암은 오름을 만드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표면에 드러난 용암은 이내 굳었지만 땅속 용암은 북동쪽을 향해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용암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동굴이 만들어졌습니다. 검은 오름에서 시작된 용암류는 20여 개의 동굴을 만들어냈는데 이곳 만장굴은 그 대표적인 동굴입니다. 만장굴은 수백만 년 전 만들어졌지만
아무도 모른 채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요. 이곳을 처음 발견해낸 건 1946년 인근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과 30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풀로 만든 신을 신고 발을 내디뎠던 어린이 원정대. 첫걸음을 뗐을 때만 해도 무려 7.4km의 거대한 동굴이 눈앞에 펼쳐질 줄은 미처 몰랐을 겁니다. 동굴벽에는 용암이 흘러간 길이 조각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만장굴처럼 내부 지형이 잘 보존된 곳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하는데요. 용암 동굴의 형성 과정을 연구하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개방 구간 끝에 있는 약 7.6m 높이의 용암 석주는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동굴을 내며 흘러간 용암의 종착지는 바다였습니다. 불보다 뜨거웠던 용암은 제주의 푸른 바다와 만나 빠르게 식으면서 독특한 모양으로 굳어졌습니다. 용암이 흐르던 길을 이제는 물이 흐릅니다. 여기 정방폭포는 바다와 맞닿아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경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에서 터를 잡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라산은 지리산과 달리 토양이 부족했고 물도 금방 빠져서 식수를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거친 땅에 적응해 갔습니다. 땅 위를 수놓은 검은 선, 힘있게 꿈틀거리는 이것은 흑룡만리라고 불리는 제주 밭담입니다. 총 길이는 22,000km로 중국의 만리장성보다 깁니다. 밭담은 밭을 개간하며 나온 돌을 쌓은 담으로 천년을 이어온 제주 고유의 농업 문화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제주의 밭담을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허술한 듯 얼기설기 쌓여져 있는데요. 담은 바람을 막는 동시에 적당히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제주의 거센 바람에도 제 모양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또 구멍이 많은 현모암은 비가 왔을 때 물을 머금고 있다가 땅이 마르면 수분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직선으로 쌓지 않고 구불구불 쌓은 것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휘어진 덕분에 비가 많이 와도 흙이 한 번에 쓸려가지 않습니다. 이렇듯 밭담은 천년 전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 제주의 숱한 태풍을 버텨내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천에 널린 화산석으로 다채로운 문화를 만들어 봤는데요. 성읍 민속마을에서도 제주의 돌문화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다른 성곽과는 달리 이곳의 성곽은 검은 빛을 띱니다. 마을 입구에 서 있는 검은 현무암 석상 돌하르방은 제주 고유의 수호신으로서 마을을 지켜왔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면 독특한 제주 고유의 집들이 눈에 띕니다. 제주에서는 흙과 돌을 섞어 벽을 만들었고 오름에 자라는 풀을 베어다가 지붕으로 얹었습니다. 지붕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뒀습니다. 집과 집 사이에는 어김없이 돌담이 있습니다. 제주에는 예로부터 도둑이 없어서 집집마다 대문을 만들지 않았다죠.
사람 키보다 낮은 담이 경계를 지어줄 따름입니다. 이렇게 화산이 만들어낸 검은 돌들은 생활 면면에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름 위에 네모 반듯한 돌담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산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주 특유의 장례 양식입니다. 제주 사람들은 어머니의 둥근 배를 닮은 오름에 묻히면 어머니의 배처럼 편안한 곳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산담들이 오름에 있습니다. 오름에서 태어나 오름으로 돌아가는 것, 이곳 제주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수백만 년 전 그날처럼 바다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옛사람들에게 한라산과 제주의 거친 자연은 신의 저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제주만의 매력이 되었습니다. 한라산과 제주의 화산지형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세계인의 보물섬으로 자리매김했고 그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며 만들어낸 제주의 독특한 생활문화와 신비로운 이야기는 제주를 특별하게 하는 또 다른 보물이 되었습니다. 한 해 1,500만 명이 제주도를 찾고 제주의 관광 수익은 연간 5조 원에 달합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를 만들고 제주인의 모태가 되어준 한라산. 이곳은 제주 고유 문화의 큰 그릇이자 지금도 사람들과 함께하며 풍요를 선사하는 축복의 산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가장 산이 많은 지역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해발 100m 이하의 저지대는 단 5%에 불과합니다. 강원도에 무수히 많은 산 중에서도 가장 이름난 산이 있으니 바로 여기 설악산입니다. 아름다운 산세 덕분에 설악산을 한 번이라도 찾은 사람은 영원히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설악산은 거대한 화강암이 바탕이 된 험준한 바위산입니다. 거칠게 칼로 끊어낸 듯한 기묘한 바위와 그 사이로 단단히 뿌리 내린 푸른 실록이 어우러진 풍경은 실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우뚝 솟은 저 바위는 설악의 명물 울산바위입니다. 그 둘레가 무려 4km에 이르는데요. 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잘 보여서 설악산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누가 돌기둥 위에 돌을 얹어놓기라도 한 것처럼 기이한 모습으로 쌓여있는 울산바위는 화강암이 침식하며 조성된 설악산의 암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바위 꼭대기까지는 계단이 만들어져 있어서 직접 올라가 볼 수도 있습니다. 구름도 쉽게 넘지 못하는 높은 곳이지만 사람들은 한 번쯤 이 울산바위에 오르기를 꿈꿉니다. 울산바위를 담장 삼아 아담하게 자리 잡은 이 암자. 1400년 역사의 개조암입니다. 울산바위의 영험한 기운을 받은 이곳에서는 유명한 승려들이 여럿 수도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지금도 간절한 소원을 품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계절이 깊어갈수록 설악의 아름다움은 더욱 찬란히 빛납니다. 붉은 옷을 갈아입은 이 모습을 눈에 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설악산에 찾아왔습니다. 색색의 단풍과 옥빛으로 쏟아지는 계곡과 수려한 바위는 단연 최고의 절경입니다. 계곡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고요한 듯 세차게 쏟아지는 웅장한 폭포를 만나게 됩니다. 설악산 최고의 비경, 토왕성 폭포입니다. 총 320m로 고층 건물 120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물은 흰 물보라를 만들어내는데요. 하늘에서 하얀 실타래를 걸어놓은 듯 길게 늘어진 모습이 신비롭습니다. 이 빼어난 아름다움에 비해 토왕성 폭포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워낙 깊은 산속에 숨겨져 있고 주변 지형도 험해서 직접 본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들어 토왕성 폭포가 대중에게 알려지고 나서도 험한 산세 때문에 일반 등산객에게는 개방되지 않았었죠. 2016년에 폭포 전망대가 설치되면서 멀리서나마 토왕성 폭포의 위용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설악산 아래에 펼쳐지는 진 풍경이 있습니다. 황태 덕장입니다. 황태는 말린 명태를 뜻하는데요. 명태가 많이 잡히는 겨울에 명태를 잡아다가 이렇게 널어놓고 3개월간 말립니다. 영하 15도로 떨어지는 추운 기후에서 명태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죠. 그러면서 서서히 노란 빛깔로 변해가는데요. 살은 쫄깃해지고 깊은 맛은 배가 됩니다. 설악산 아래를 비롯한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는 매년 약 2,000톤의 황태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어려운 척박한 땅에서 시작한 황태 덕장은 이곳 사람들에게 훌륭한 일자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강원 산지의 울창한 숲이 정화하는 청정한 대기와 추운 기후 덕분입니다. 지금은 마냥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과거 사람들에게 이 험준한 산은 원망스럽기 그지없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이 첩첩산 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평지와는 사뭇 다른 생활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하얀 메밀꽃이 수놓은 이곳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입니다. 오대산, 청태산 등 여러 명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메밀밭이 넓게 펼쳐졌습니다. 벼를 심기에는 춥고 마른 기후이기 때문에 강원 산지에서는 대부분 메밀, 감자 등의 밭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과거 녹록지 않았던 삶의 흔적은 아름다운 꽃밭으로 남았는데요. 지금은 이 꽃을 보기 위해 평창을 찾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첩첩산중, 그 산의 한편에 자리 잡은 집이 있습니다. 산간지역 주거 양식 너와집입니다. 노란 볕단을 지붕에 올린 초가집과 달리 너와집은 약간 투박하고 거친 모습입니다. 두툼한 소나무 판자를 여러 겹 얹고 나무가 날아가지 않게 돌과 통나무를 올렸습니다. 나무는 결대로 잘라서 비나 눈이 잘 흘러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초가집보다 따뜻하고 튼튼한 너와집은 산골살이에 적합한 주거 양식이었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의 땅 아래에는 우연탄, 철광석, 석회석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합니다. 약 30에서 40년 전 강원도는 석탄으로 먹고 산다고 할 만큼 광업이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값싼 수입산 광물이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광산은 폐광의 수순을 밟았습니다. 여기는 채굴을 멈춘 광산입니다. 한때 동양 최대의 민영 탄광으로 한 해 100만 톤의 석탄을 생산했습니다. 건물 뒤편 검은산은 당시 지하 수천 미터에서 파낸 폐석을 쌓아둔 더미입니다. 쉼없이 자원을 실어 나르던 열차는 이제 관람객을 싣고 달립니다. 2004년 문을 닫은 이곳은 현재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 높은 고지대로 날아오르면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의 언덕이라고도 불리는 강원도 대관령입니다. 특히 이곳 대관령에는 연평균 초속 6.7m의 서풍이 꾸준히 붑니다. 여러 대의 풍력 발전기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연간 2억 5천만 킬로와트 내외로 작은 도시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언덕 위 하얀 풍력 발전기가 목가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대관령. 그와 더불어 푸른 초원 위를 무리지어 다니는 양떼가 반갑습니다. 여기 대관령에는 동양에서 가장 넓은 목장이 있는데요. 대관령은 습도가 일정하고 여름에도 서늘해서 목축에 적합합니다. 초지에 방목된 소와 양들은 여유롭게 풀을 뜯으며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강원도의 산지가 만들어낸 또 다른 이색적인 풍경이 있습니다. 여기는 해발 1100m 고원마을 안반대기인데요. 높은 산 위에 오목한 쟁반처럼 부드러운 곡선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주변 산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붉은 토양은 이곳 주민들이 피땀으로 일군 밭입니다. 지금 같은 봄에는 이렇게 속살을 드러내놓고 있지만 여름이 오면 푸른 채소가 가득 들어찹니다. 주로 심는 작물은 배추입니다. 서늘한 기후 덕분에 병충해 없이 잘 자라서 우리나라 최대의 배추 재배단지가 됐습니다. 과거 제약의 상징이었던 강원도 산지는 이제 이렇게 새로운 기회의 터전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창은 한국에서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자 한국에서 처음으로 스키장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2018년 세계는 이곳에서 동계 스포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평창은 산악 스포츠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거듭해왔는데요. 그 결과 2018 동계올림픽의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수도에서 불과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이처럼 큰 규모의 산악 스포츠 단지가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산악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죠. 점점 더 새로운 방식으로 산과 함께하게 된 사람들. 강원도의 산지는 여전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국토의 70%를 덮고 있는 각양각색의 산은 한국인의 생활 문화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었습니다. 산과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문화는 그 자체로 하나의 대지 예술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산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